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패방지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8일부터 2달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까지 또 계속 조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거의 석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된 감사원의 불법으로 얼룩진 특정 감사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한 입장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또 어제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불법 직권 남용입니다. 감사원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표적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정정당당하게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꼼수 검찰 수사 의뢰를 한 것인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감사원의 권익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총 65명의 권익위 직원들을 조사 혹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인당 수차례 이상 조사를 했고 273건의 총 수천 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요구를 하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대의 권익위 직원들의 업무용 PC를 포렌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 결과는 어떨까요? 2달 동안 걸쳐서 엄청난 조사를 하고 강압적 조사를 하고 먼지털이식 조사를 했지만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의 위법성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2개월에 걸쳐서 2번이나 기간을 재연장하면서 전례 없이 진행된 권익위 특정감사에서 감사원은 권익위 위원장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과 자료들을 사사시 요구하고 훑어가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나올 때까지 없는 혐의라도 만들어내겠다는 식의 기우제식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위원장이 개입을 했거나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냐,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냐 라는 것을 보려고 하면서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여러 차례 소환해서 조사하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조사하는 강압적인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위원장이 지시했냐, 위원장에게 보고했냐, 위원장에게 개입했냐, 이걸 순차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런 적이 없다, 원칙대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 답변은 무시하고 또 똑같이 묻습니다. 위원장에게 지시했냐, 그런 적 없다. 위원장이 개입했냐, 그런 적 없다. 위원장에게 보고했냐, 그런 적 없다. 이러한 과정의 내용은 감사원의 조사 문답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음과 영상 촬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원하는 답변만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강압조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대한 조사 결과 아무런 위원장 위법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너무나 당황했겠죠. 감사원이 가져간 자료와 확인서 문답서는 건수만 따져도 218건입니다. 대부분 위원장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수천 장에 달하고 또 권익위 직원들 업무용 PC 6대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거의 통째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내용을 거의 감사원이 사사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2개월간의 감사원의 권익위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켰고 또 직원들에게는 위원장 개입을 풀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위원장의 개입이나 지시, 보고를 불면은 직원들이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위원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위원장을 통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캐려고 2달간 엄청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감사 내용을 보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표적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증거 자료들에 의해서도 위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도 감사원의 감사의 법적 정당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 감사원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2달간에 걸친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 대한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제보, 이것은 감사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내부 제보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 제보 내용은 권익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비위 의혹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는 거의 대부분이 이 위원장 제보에 관한 내용의 위원장의 관련성을 캐물으면서 이 사안들에 집중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원 감사관들, 조사관들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처음부터 위원장의 지시나 보고나 개입을 불려라. 그리고 권익위 직원들에게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기우제식으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강압적 조사를 한 사안들입니다. 이 사안들이 이번 감사의 가장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한 건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이 저에 대한 자료를 탈탈 털면서 저의 2년치 업무 추진비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사실상 저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틀었습니다. 결국 나온 것은 이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감사원의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권익위 직원들에게 수없이 반복하며 위원장 개입을 불라라는 같은 취지의 질문과 강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거의 8차례 소환이 돼서 계속적으로 같은 위원장 개입을 불어라, 지시를 불어라, 보고를 했냐라는 이런 취지의 조사를 이 사안에 대해서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압적으로 반복해서 집중 조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개입이나 관여가 없었다. 그래서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법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직원의 일부 착오에 의한 과실이라고 추정되는 사안이 추정되는 사안이 감사원이 지적한 바는 있으나 그 사안은 아직 다투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세종의 권익위원장, 다른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관사가 있습니다. 아파트입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 관사의 수도 요금이 좀 어느 달에 많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제보가 그 내용으로 들어갔겠죠. 이 조사를 하면서 권익위 관련 모든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부당 지시를 했거나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불라며 똑같이 강압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수의 직원들이 이 사안만 가지고 여러 차례 여러 날 걸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위원장의 지시나 불법적인 그런 관여가 전혀 없다라고 아무리 답을 해도 감사원은 그걸 무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위원장의 불법적 개입을 불라는 그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요구로 전문가까지 불러서 관사 현장을 검증을 해서 집중 조사를 한 결과 오히려 이것은 동파로 인한 수돗물 누수가 확실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위원장에게 아무런 위법 사유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복 대여 관련 건입니다. 감사원의 권익위원장이 착용한 권익위 공식 행사의 한복 대여를 문제 삼아 조사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사실상 관여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건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의 개입이나 강압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위원장의 위법 사항이 전혀 없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한복 대여가 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보 내용이고 감사원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입니다.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다음으로는 일반직 경력 채용 관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직 직원을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은 위원장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며 직원들에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명의 직원들을 위원장 개입을 집중 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의 관여나 불법적 개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직원을 파고 캐묻고 반복해서 묻고 강압적으로 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을 하더라도 전혀 위원장의 불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명백하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감사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느라 거의 2달간이 걸린 겁니다. 위 사안들은 그나마 위원장의 불법적인 지시가 만약에 있었다고 확인이 된다면 청탁금지법이나 횡령, 배임, 채용 비리 등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불법적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사활을 걸고 조사를 한 겁니다. 불법 사안을 적발해서 형사소추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위원장의 불법 사안이 확인이 되면. 그런데 이러한 감사원의 정말로 집중 감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증거도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아무리 파도 또 강압적으로 직원들을 여러 번 여러 날에 걸쳐서 위원장이 보고를 했나 이 사안에 대해서 아니면 위원장이 지시를 했나 아니면 위원장이 관여가 있었나 라고 아무리 조사해도 그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권익위 직원들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런 감사원의 강압적인 수없이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감사방에 자료 제출 거부 때 직원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위원장을 불면 개입을 불면 직원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유하고 그렇게 하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원장 위법 사유가 있었다면 드러났을 겁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오직 진실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은 진실만 얘기했고 또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도 진실도 위원장의 위법적 관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타 다른 위원장의 비의혹 제보 사안들과 또 가사도 사안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신청 사안들
그리고 행정심판 사안들도 감사원이 이번 감사 때 곁들여 끼워넣기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도 위원장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개입을 부르라. 네, 그 보고 절차나 뭐 컴퓨터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위원장이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 사안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이번 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이미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명백하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 개시 사유로 삼은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제보는 허위무고 제보이고, 또 감사원은 위원장 정권에서 총체적으로 사퇴 압박 중인 그런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 목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동원되기 위해서 제보자의 제보의 신빙성 검토나 또 그에 대한 사전 조사, 이런 최소한의 걸러는 감사원 내부에서 신빙성을 걸러는 절차 없이 사실상 무작정 권익위를 쳐들어와서 감사를 개시를 했고, 정치적 무리를 빚은 그런 감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감사이고, 또 검찰 수사 일에도 직권남용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감사원법 제12조 제1호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대한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감사원의 감사의 주요 감사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65조 제1항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이 고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인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아주 급박한 경우에 한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고발을 할 수가 없겠죠. 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언론을 장식한 권익위원장을 수사 의뢰했다는 용어는 정확하지 않은 용어고요. 이 규정에 따라서 수사 요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원법에 따른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요청을 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러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같은 아주 급박한 사안이 있는 사안이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지난 2달간에 걸친 권익위 감사에서 설명드렸지만 감사원은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가져갈 자료가 권익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째로 대부분 다 포렌식을 했고, 그리고 또 컴퓨터를 봉인을 해둔 상태입니다.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직접 작성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저에 관한 증거들은 직원들의 컴퓨터와 직원들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것은 저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해달라고 제가 그동안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장관급 기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차례 권익위원장 임기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앞으로 8개월은 제가 왜 도망가겠습니까? 그 이유도 당연히 안 가지만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명백히 없습니다. 감사원이 다 가져갔습니다. 컴퓨터도 다 틀었고 디지털 포렌식에서 다 가져갔고 봉인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도대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를 직접 조사하라고 수차례 요청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던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꼼수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을 했을까요? 이것은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 너무나 법적으로 명백한 사안입니다. 감사원도 솔직히 감사 결과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아무런 위법 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거창하게 언론을 장식하면서 권익위원장의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 의혹을 암시하면서 정말 대대적으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표적 감사가 2달간에 걸쳐서 정말로 언론을 장식하며 국회에 가서 심각한 비위가 있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했던 이 표적 감사가 만약에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를 한다면 감사원의 대내외적인 그 망신과 또 정치적 부담감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실 겁니다. 또 감사원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고발 조치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의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무리수가 또 드러날 수 있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사실상 제가 조사를 받겠다는 목적은 감사원의 이러한 꼼수, 불법 감사와 또 저에 대해서 조작이나 허위로 사건을 엮으려는 그런 의도를 제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변론과 소명을 통해서 그것을 분쇄하려는 그런 의도로 사실상 감사원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저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수없이 피했습니다. 왜 저에게 직접 조사를 감사원이 하지도 않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무엇이라도 감사 성과를 내려고 이 모든 것을 패싱하면서 불법적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지 여러분의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는 명백하게 감사원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검찰 수사 의뢰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감사원이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 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단 통상 기간에 대해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권익위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꼼수, 기습적 수사를 한 거고 정당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이 수사 의뢰 요청한 거에 대해 수사 요청한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권익위에 통보를 해달라라고 오늘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감사원이 수사 의뢰 요청을 한 건이 언론 기사를 종합을 하고 감사원 감사 내용을 종합을 하면 대략 3건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이 세 건은 왜 세 건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건은 객관적 진실도 그렇고 직원들 진술이나 증거도 그렇고 권익위원장의 그 어떤 관여나 죄송합니다. 불법적 지시, 보고 등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익위원장에게 그 사안을 엮거나 덮어 씌우려고 해도 불가능한 사안들인 거죠. 그리고 위법성이 없음이 철저한 감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 사안들은 뭐냐? 권익위원장이 조금이라도 보고를 받거나 그 내용의 위원장의 관여가 확인이 된 사안들입니다. 근데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당연히 권익위의 내부 절차와 보고 절차에 의해서 권익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고 해야만 하는 업무입니다. 어쨌든 이 수많은 감사 조사 중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는 것이 확인이 된 유일한 사안입니다. 그 말은 위원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걸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사안들인 거죠. 그것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사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안들이 정말로 위법하냐? 수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형사적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형사적 위법 사유를 제가 보기엔 억지로 만들어서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한 유권 해석 요청 사안들은 위원장에 대한 보고나 협의 등 위원장의 관여가 있었던 사실상 이번 감사원 조사 중에 유일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래서 이거라도 걸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감사원의 입장이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은 처음부터 감사원 조사는 위원장이 유권 해석 결론을 변경했다라고 단정을 하면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직원들에게 모두 처음부터 그 사안을 물었습니다. 위원장이 결론을 불법적으로 변경을 했냐, 바꿨냐, 이렇게 조사를 강압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기준에 따르면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가 답변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권익위의 유권해석 원칙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성립을 하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적 이해관계, 또 하나는 직무 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이해충돌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권익위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권익위의 요건에서 공식과 마찬가지입니다.